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에 대해 네 가지 관점을 통해서 목표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숨겨진 보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방송했던 알서포트 그리고 DNC 미디어, 넥슨 GT도 함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1차 목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50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는 100만 원 넘어서까지 보자고 했는데 50만 원 정도 전후에서는 좀 의미 있는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에 의해서 50만 원을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아마존과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존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지금 조금씩 이제 과열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의 기울기가 채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격도 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에서 한 25% 정도 오르면은 역시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세 번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혹은 이제 다른 바이오주라든가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도 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에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비대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삼성 SDI라든가 혹은 이제 LG화학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 시점이 좀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숨겨진 보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화 컴퓨터. 이미 한국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사업에 준비된 어떤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한국화 컴퓨터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많은 주식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 전에 제가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대표이사로 이제 8년 동안 근무하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이제 현대투자연구소를 새롭게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글화 컴퓨터, 그 다음에 메디톡스라든가 혹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세 종목, 네 종목으로 출발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당시 이제 한 수익률이 한 400%, 한 500% 정도 난 것 같아요. 자, 기타 이제 넷마블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서포트 흐름이 굉장히 좋죠. DNC 미디어, 넥슨 GT, 간략하게나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하고 바이오 한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플랫폼 기업은 아닌데 실적이 받쳐주고 또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상승 충격 3파동이 어떤 초입 단계죠. 오늘 또 의미 있는 눌림목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비대면 관련 중에서 또 한 종목을 제가 또 추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맨 끝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카카오를 너무 이제 자주 방송을 했는데요.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오늘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아니면 처음 보시겠지만, 모든 어떤 인간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소멸이 되죠.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 역시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모든 기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망할지, 혹은 100년 만에, 200년 만에 망할지 몰라도, 하여튼 결국은 이제 망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이제 오죠. 누구나 절정기가 있습니다. 절정기가 없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여하튼 간에 절정기가 오기 마련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절정기가 2005년도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2005년도에 드디어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거든요. 11,000원에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연봉이거든요. 11,000원 돌파해서 3년 동안에 이제 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9만원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900% 정도 이렇게 급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생로병사 과정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은 카카오가 요번에 이제 역사적 최고점 18만원대를 돌파해서 지금 40만원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2005년도 11,000원을 돌파했던 시점하고 지금 카카오의 현재 파동하고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네이버가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7년도까지 3년 오르죠. 3년 오르는데 카카오는 이제 한 5개월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지가 있어요. 단
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50만 원 넘어서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간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겠죠. 그게 이제 이번에 5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치는 하여튼 50만 원 정도 전후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사족을 단다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주가를 그 펀더멘탈을 평가할 때 퍼라든가 혹은 PBR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퍼를 혹은 이제 고 PBR을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성장주들은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네이버로 보면 그때는 이름이 사실 NHN이었어요. 지금도 NHN이 별도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고점에서 9만 원대에서의 퍼가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정확한 겁니다. 6배 내지 한 7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퍼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혹은 증권사에서 너무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퍼기 때문에 사도 된다 했는데 거의 뭐 꼭지였어요. 그리고 뭐 1년, 2년 가까이 그 조정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위에 그림이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아마존인데요. 제가 네 가지 어떤 관점을 통해서 목표 가격을 한번 제시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카카오의 차트하고 아마존의 차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흐름이 같아요. 특히 7월 이후서부터 거의 뭐 동일한 차트인 것 같아요. 유사한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과열 신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열 신호가. 물론 이제 뭐 바로 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한 25% 정도 전후로 상승한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카카오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아마존을 같이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의 어떤 그 불확성을 통해서 또 국내 증시에도 이제 그 뭐 우리가 내부적인 불확성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많이 흔들릴 때 아마존을 함께 보시고 아마존의 흐름이 탄탄하다면 우리가 크게 뭐 같이 뭐 대중들하고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잠시 후에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제법 한 5%대까지 상승을 보였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과열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카카오의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아마존과 같이 해서 우리가 엮어서 같이 엮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그 같은 그 4월 어떤 그 4월 10일서부터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줄여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추세선을 그려봤어요. 추세선을 그렸는데 추세의 저점들이 다 일치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수요가 개입을 안 한 거죠. 주식은 가수요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버블을 의미하거든요. 버블을. 근데 아직까지 버블이 개입이 안 됐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버블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격이 벌어지죠. 이격이라는 것은 붙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붙으면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 주가가 대략적으로 5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이격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했지만 거래량이 아직 그 200만 주대가 안 돼요. 뭐 장 어떻게 끝나 아직까지 뭐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2시 45분을 이제 갓 지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역학관계죠. 저는 이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카카오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혹은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매기가 삼성전자로 집중돼서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본격적으로 오른다면 카카오라 무조건 못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밀림의 법칙, 밀림에서 이제 사자랑 호랑이가 밀림을 막 그 지배하고 막 그 허기진 배로 돌아다니면 아무리 뭐 날쌘 표범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치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자, 호랑이가 지금 그 시장을 밀림을 지배하는데 같이 맞짱 뜰 수가 없거든요. 사자가 밀림을 지배할 때는 표범이라든가 혹은 뭐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꼬랑지를 내려 쉬어줘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논리 정도로 좀 투박하지만 생각하는 게 어쩔까 싶어요. 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60일 동평선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급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장 뭐 내일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준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2차 전지를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사족을 하나 더 단다면 지금 삼성전자 대략적으로 한 5%대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관련주들 있죠. 비메모리 관련주들, 뭐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10%대가 좀 넘게 빠졌어요. 삼성전자 반대로 한 5% 오르면 그들은 또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이제 거래 상투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행히도 거래량이 이제 오늘 뭐 장 끝나봐야 되겠지만 해봐야 뭐 한 200만 주를 조금 넘어간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적 거래 상투는 이제 그 300만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세게 오르더라도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굳이 여러분들 그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상투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장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 그 앞서도 이제 뭐 카카오가 오를 수 있었던 오를 수 있었던 환경은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거든요.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대면 시장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대면 관련주 쪽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 수가 이제 우리가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확연하게 지금 어떤 그 방역, 확연하게 어떤 그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소강 국면을 보인다면 이제 카카오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유리하지는 않겠죠. 이제 불리한 환경이 전개가 되겠죠. 8월 15일 집회 이후서부터 플러스 14일을 더하면 이제 8월 29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 정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보적인 방역 체계를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일단 이번 사태도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25일자 보고서인데 KB증권 자료입니다. 지금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ICT 기업이라고 그러죠. ICT 기업은 이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뭐 테크놀로지 약자가 되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혹은 언택트에 이제 특화된 기업이요. 이미 준비된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자회사가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에서 지금 이제 뭡니까? 마스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지금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컴 이제 MDS가 있고, 한컴 MDS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한컴 인터프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간 유기적인 사업 결합을 통해서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로봇, 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아주 특화된 기업이죠. 뭐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ICT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핵심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략도 이제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체크 포인트에서 언택트 일상화에 따른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 오피스 부분은 매출 성장에 더해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회사 또한 그게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가 이제 대표적일 겁니다. 연결 실적이 기여 중이고, 한컴 라이프 케어는 코로나19 관련 제품 국내 수요 외에도 뭐 소방이라든가 군용 방독면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인 것은 이제 마스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I 콜센터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비대면에 뭐 특화된 그런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겠죠. 신사업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뭐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AI 기반 콜센터가 서울, 대구, 경북 등 6개 지자체에 공급되었고, 그 다음에 뭐 2H20 제가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융사 등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화가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AI 콜센터는 이제 금융사에 계속해서 이제 뭐 납품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를 점검해 보면 이제 사실 공공기관에 이제 많이 발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높은 실적 의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 여부인데, 실적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점차 앞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시화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투자 지표 자료를 보면 요거는 제가, 앞서 이제 KB증권 자료죠. KB증권 8월 25일자 자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8월 21일자 키움증권 자료를 제가 캡처를 별도로 한 거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 2018년도 424억에서 좀 줄었죠. 2019년도 332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937억이에요. 330억에서 930억이면 이거는 주가가 당연히 이게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상당히 근사하다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직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가 시장 내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월봉 차트가 되겠네요. 월봉 보시면 이제 28,000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대략적으로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최저점이 이제 6,300원대까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면 이제 절대 바닥이라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18,000원대니까 10,000원에서 이제 8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월봉 보니까 지금 그 월봉상 이제 양봉이 한 번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그냥 되돌림 파동이라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에서 출발했다 보면 그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양봉을 제외하고 나면은 양봉이 월봉상 양봉이 3개 나오고 이게 조금 부담되는 요소가 돼요. 지금 현재가가 이제 18,000원대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6,000원대 같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사실 제 방송을 이제 비대면 관련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컴퓨터는 이제 한 3개월 전에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이 한 2번 정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월봉상 보면 조금 부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 보면 또 이제 좀 부담이 좀 덜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6월 고점 이후서도 6월, 7월, 8월까지 그 다중 저항선 때라고 봐야 되겠는데 다중 저항선 때를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화 컴퓨터도 일단 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여하튼간에 이미 그 비대면에 이제 그 준비된 기업이다. 이런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 실적이 300억대에서 뭐 900억대로 증가하면은 뭐 주가 역시도 강렬하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종목 정도 이제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만 원대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너진 시점이 20만 원이어서 뭐 20만 원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가 실적이 좋은데 사실 내년의 실적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 때 상당히 그 좋은 어떤 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서포트가 오늘 그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밀렸는데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부담이 되죠. 저는 뭐 이 정도라면 그냥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서부터는 매수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큰 거고요. 일단 그 매도 관점이고요. 자, DNC 미디어는 이제 굉장히 센 거죠, 사실. 어제 그제 그 장대 양보로 다시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어제 눌림목을 주고, 오늘 또 장중에 거의 뭐 8%대까지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 그 플러스권으로 상당 부분 플러스권으로 따라사긴 좀 그런데, 저는 뭐 장기라는 거는 그렇고 제가 그 DNC 미디어는 최초에 저희 회사 또 주력주이기도 합니다. 최초에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추천할 때 제가 목표 가격을 1차 목표 가격을 5만 원 지시해야 되는데 뭐 5만 원까지는 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고요. 자, 넥슨 GT가 사실 그 제가 추천해드리고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이죠. 좀 빠진 종목인데 넥슨 GT는 넥슨 GT 하나만 놓고 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했어요. 실적도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기업이죠. 넥슨이 사실 그 시가총액이 한 28조, 30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NC소프트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죠. NC소프트가 한 17조 정도 되고 17조, 18조 정도 되고 넷마블이 지금 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 규모 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게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 GT는 못하더라도 자기는 좀 못하는데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뭐 5개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넥슨 GT도 그 시각으로 사실 그 재평가 받아야 되는데 월봉을 보면 이제 사실 그 다소 좀 과열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넥슨 GT는 지금 이제 8월 달도 이제 끝나가는데, 막 9월 정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넥슨 GT는 또 그 세력주이기도 합니다. 그 일봉 차트를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어떤 그 세력 가치가 어떤 개입됐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저 문자회원 안내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그 회원 가입이 확인이 되면 제가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 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희 그 문자 정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문자를 보면은 종목별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이 있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될지 혹은 이제 저는 이제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간략하게나마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약속을 해드렸죠. 지금 비대면 관련주 한 종목, 특히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비대면 관련주 한 종목, 그다음 바이오 한 종목, 그 정도 두 종목 정도를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